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죠. 노후가 이렇게 길 줄은, 그리고 이렇게 힘들 줄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 다 키웠고, 대출도 갚았고, 집도 하나 장만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고요한 집안과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 말이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살기 바쁘고 친구는 줄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현실은 갈수록 막막해지고 마음속 불안은 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의 이유가 단지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했다는 것, 그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가난의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6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건 누굴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것.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서울 종로에서 백화점 판매직으로 26년을 일했습니다. 휴일도 거의 없이 일했고 아플 날도 없이 버텼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집에 오면 기절했죠. 아이들 학교 챙기고 남편 밥 차리고 그냥 매일이 정신없었어요. 노후 준비에 대해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중에였습니다. 언젠가 준비해야지 했는데 막상 퇴직하니까 그게 지금이었더라고요. 정년 퇴직 후 첫 달 300만 원이던 수입은 국민연금 54만 원으로 줄었고 퇴직금 1200만 원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1년 3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버티는 날의 연속이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돈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은퇴자 절반이 겪는 현실입니다. 퇴직 후 2년에서 3년 내에 저축을 다 쓰고 이후엔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구조.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에겐 여유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겐 생존이다. 노후 준비는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절약, 작게나마 이어지는 수입, 지출 습관 개선하기와 그리고 국가 제도의 활용, 이렇게 4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으며 하루 커피값만 아껴도 1년에 30만 원이 모이고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새는 돈이 보이고 주택연금, 기초연금, 경로 혜택을 활용하면 기본은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식 전환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이 먹은 나는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 둘째, 소득은 끊기는데 소비는 그대로다. 올해 70세 이순덕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18평 아파트에 삽니다. 두 분 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며 현재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다면 110만 원 정도입니다. 젊을 땐 애들 키우느라 나이 들어선 병원 다니느라 바쁘네요. 순덕 어르신은 고혈압과 관절염, 남편은 심장질환이 있어 매달 병원에 갑니다. 의료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약값, 식비 등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는데도 돈이 남질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딱 110만 원인데 지출은 1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무조건 아끼자고 마음먹지만 이미 나가는 돈 대부분이 필수 생활비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줄었단 걸 자각하지 못한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와 비슷한 소비 습관을 유지합니다. 사실 그건 습관이라기보단 살던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만큼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보험 해약, 대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지출 내역을 직접 써보는 것. 한 달만 써보면 정말 필요 없는 소비가 드러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식료품 지원, 병원비 감면, 약제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소일거리라도 수입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2~3시간 일하면서 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단순한 돈 이상의 자존감 및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과거의 소비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걸 받아들여야 비로소 지출도 삶의 방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바로 노후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셋째, 아프면 돈이 샌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생을 자영업자로 살아왔습니다. 큰 탈 없이 살았던 건강이 3년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슴이 좀 조이길래 무심코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질 뻔하고 나서야 병원에 갔죠. 협심증 진단을 받고 지금은 매달 심장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심장약만 해도 한 달에 7만 원은 넘어요. 거기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검사비, 병원 2~3군데만 다녀도 20만 원은 순식간이에요. 아내 역시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복용 중이고 치과 치료도 미뤄둔 상태입니다. 치과는 보험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놔뒀어요. 어금니 하나 빠졌는데 그냥 그쪽으로는 안 씹고 살아요. 두 분 모두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의료비 지출은 매달 커다란 부담입니다. 병원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가면 통장이 불안해져요.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은 몰랐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병은 치료가 아닌 관리가 대부분이라 매달 지출이 고정비처럼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큰 병이 터지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 이상 나가며 살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지역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 등 간단한 건강검진은 무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노인복지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약제비 지원과 진료비 감면 등 실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지자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한 일이니까요. 건강은 지키는 데 드는 돈보다 잃고 나서 드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몸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넷째, 자녀를 도우려다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69세 박금자 어르신은 남편 없이 두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애들 밥 챙기고 공부 봐줬어요. 그때는 그냥 엄마니까 해야지 하고 살았지요. 큰딸이 결혼할 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작은딸 대학원 등록금도 몇 백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퇴직금이 있었냐고요? 예금도 털고 보험도 깨고 심지어 경로당 갈 여유도 못 챙겼어요. 그땐 내가 망설이면 애들이 무너질까 그냥 다 줬어요. 문제는 그 후입니다. 지금 금자 어르신의 통장엔 잔고가 20만 원도 채 안 남아있고 연금은 월 53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딸이 애 키우느라 힘들다며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고 있죠. 나도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울면서 전화하면 나도 없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끝내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더군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자식은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도 편하지 않고 부모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노후까지 무너지게 되며 결국 자식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도움을 조절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도움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자식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소일거리라도 시작해 자립적인 수입을 갖는 건 자존감과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엄마도 이제 여유가 없어라는 말을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돌볼 책임이 있다. 그 말이 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다섯째, 돈 공부 안 하면 돈이 떠난다. 66세 이기호 어르신은 퇴직 후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쉬니까 좋더라고. 근데 2달쯤 지나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건 진짜 수익률 보장됩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 완전 바닥이잖아요.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기호 어르신은 퇴직금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내 기술력 기반의 고수익 상품이라던 말, 특허 등록됐다는 서류, 대표와 찍은 사진까지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8개월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후배는 잠적했죠. 사기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대요. 주의하셨어야죠. 라는 말만 들었어요. 돈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르고 떠나보낸 거예요. 기호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이한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60대 이상 시니어 금융 사기 피해 건수는 급증 중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가까운 지인을 통한 접근이란 점.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면 더 아프고 더 오래 갑니다. 돈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면 묻고 낯설면 미루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과 돈 이야기를 터놓는 것.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녀나 지인에게 한 번이라도 검토를 맡기세요. 혼자 판단하면 실수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 교육은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려운 용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결정 말고 내일 하자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입금하지 말고 무조건 하루 이상 숙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부분의 위험은 걸러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물어보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누구보다 내 돈을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자각, 그 인식이 바로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일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73세 윤복래 어르신은 3년 전까지도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일하는 맛에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일자리가 끊기고 무릎이 나빠지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밥하고 TV보다 졸고 혼자 있으니까 내가 점점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복래 어르신은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일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 같거든요. 문제는 나이 들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몸이 힘든 일은 피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 더 도전하기도 어렵죠. 요즘은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기회가 먼저 늙는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니어 클럽이나 지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하기도 한 가지 방법이며 단순 노동 외에도 문화 강사, 독서 지도, 말벗 활동 같은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초 교육을 통해 온라인 일자리에 도전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중고거래, 소소한 블로그 활동, 동네 배달 보조 같은 일도 기본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은 곧 삶의 활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죠.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일이란 건 돈보다 자신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노후의 자산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6가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일 수 있고 혹은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인식이 바뀌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준비의 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시간이다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